이번에는 현지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금융의 적용 범위입니다. 거주자 또는 그 해외 지점 및 현지 법인이 외국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것을 현지금융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차입을 하거나 보증을 받아서 현지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금융이죠.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면 외화 차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금융, 여기서 말하는 현지금융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차입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그 금융기관이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 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현지 그 금융을 받으려면 거주자, 개인 사업자가 되겠죠. 거주자의 해외 지점, 독립채산제의 예외 적용을 받는 해외 지점은 제외하고 거주자 현지법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현지법인 등 역의 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지금융으로 조달된 자금, 현지법인에서 현지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은 현지법인과 등과 국내 거주자가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을 제외하고는 국내로 예치하거나 국내에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금융이 아니죠. 현지금융의 내용입니다.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 관련 거래 외국한 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 없는 경우, 보증이 없으면 나중에 책임이 안 진다는 거죠.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외국한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 이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즉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다른 거주자가 보증을 한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다른 거주자니까 이때는 다른 거주자가 신고를 합니다. 외화증권 발행 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 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은행을 경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한 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 신고를 합니다.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의 제공자가 이 사람들이 최종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보증의 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신용 공여 한도 제공 은행으로부터 총액 보증 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한도 제공 은행으로부터 신용 공여를 받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 금액은 보증 한도 총액을 신용 공여 수의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애 신고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화 증권 발행 방식에 의하여 3천만 불을 초과하는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 법인이 거주자의 보증 등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신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현지 금융 관련 신고 후 차입한 자금은 그 신고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 및 차입 원리금이 정당한 상환 여부에 대하여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보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 보증을 안 받으니까. 다만 해외 지점 및 다음 각 호일에 해당하는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 법인 등의 현지 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이라 이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차입 및 상환 보고입니다.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현지 금융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현지 금융을 받은 자는 현지 금융의 차입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보고하는 거. 상기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은 현지 금융 차입 및 상환 상황 반기보를 다음 반기 둘째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현지 금융 차입 및 상환 사항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원리금 상환입니다. 현지 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 금융 관련 보증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 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한 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지 금융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 외국한 거래 규정을 보면 뭐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현지 금융의 적용 범위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의 해외 지점, 거주자 현지 법인이 현지에서 금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죠, 신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거주자가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죠. 이때는 다른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없이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든가 외국한 은행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을 다른 거주자가 하는 경우에는 이 다른 거주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또 만약에 3천만 불 이상, 이것이 또 외화증권 발행 방식입니다. 초과하는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 건설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현지 금융을 바꾸자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요거죠. 현지 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 금융을 바꾸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신고를 안 한다. 물론 부단히 보고를 하지만은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한 거래 규정은 여기까지 보고 유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법인의 현지 금융 시 차입 자금 용도에 구분이 있는지. 현지 금융이라 함은 거주자의 해외 지점, 거주자 현지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을 받는 것으로서 현지 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거주자의 현지 법인이 설립한 외국 법인의 현지 금융입니다. 거주자의 현지 법인이 설립한 외국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에 현행 외국관리법 적용입니다. 거주자의 현지 법인이 설립한 외국 법인, 이 법인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입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자액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 금감원 유권 해석 한번 볼까요? 금감원의 유권 해석을 보면은 현지 금융이란 무엇이냐? 현지 금융이란 거주자 또는 거주자 해외 지점, 현지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설치한 현지 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 금융기관은 제외합니다. 현지 법인 등이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역외 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현지 금융에 해당합니다. 현지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즉, 현지 법인과 국내 거주자 간에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입니다. 다음, 현지 금융 관련 외국한 은행자의 신고 절차는 요약을 한번 했습니다. 거주자 또는 현지 법인이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할 때 절차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외화증권 발행 방식에 의해 건당 3천만 불을 초과하여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우선 거주자가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고, 외국한 은행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입니다. 근데 다른 거주자가 보증을 하면 그 보증을 하는 다른 거주자가 현지 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금융 등이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할 때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현지 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른 거주자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다른 거주자가 현지 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 금융을 받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 금융은 차입 한도나 차입 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원칙적으로 현지 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국내 유입이 금지가 됩니다. 현지 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을 받지 않고 현지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현지 금융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현지 금융을 수여할 수가 없고, 현지 금융 신고 후 차입한 자금은 당초 신고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 원리금이 정당한 상환 여부에 대하여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현지 금융에 신고를 한 자는 현지 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부를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현지 법인 등의 현지 금융인 경우에는 당의 현지 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지 금융의 원금 및 이자와 부대 비용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지 금융에 대한 외국환 거래 규정상의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